안녕하세요. PC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 제가 바로, 어, 이 화면을 공유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오늘 몇 가지를 제가, 그래서 우선 여기에 보시면은, KOK 플레이는 별개 조직입니다. 이게 운영사 미디움 공식 입장문이라고 예전에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여기에 또 자금 여력이 없어가지고 자산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이게 추정 시사멘트리 추적이라 해가지고 KBS에서 이전에 방문을 하고 이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 유튜브 내용 중에서 어, KBS 공식 답변해가지고 이 주식회사 미디움으로부터 어, 이 답변을 받은 내용인데 조금 흐려요.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제가 좀 읽어보면은 한간에는 콕과 미디움은 같은 회사이고 콕의 실질적 대표가 미디움의 김판종 대표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오해가 시작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콕재단은 토큰을 발행하는 콕재단은 토큰을 발행하는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다. 현재 최영규 과거 재단의 CTO가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다. 콕의 소유권을 알고 싶다면 먼저 사업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이 사업 구조를 이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 구조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반적인 기록물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말바꿈이 얼만큼 심했고 그다음에 이거 또한 하나의 증거 자료예요. 콕 재단이 있고 재단이 발행한 토큰 KOK가 있다. 그 다음에 이 토큰은 콕재단이 보유하고 있다. 콕재단이 보유하고 있다가 어, 이 김판종이라는 사람 쪽으로 넘어갔어요. 아니면 김판종이 가지고 있다가 최영규한테 넘어갔어요. 25억 개의 콜드월렛으로 넘어온 게 김판종 측에서 재단 이사장한테 넘어온 거고 스테이킹 되어 있었던 그 스테이킹 지갑에 관련해 가지고는 언급조차도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 스테이킹 지갑에 들어있는 게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엄청난 자산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웃기는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KOK 플레이는 별개 조직입니다 했을 때 제가 이거 몇 차례 말씀드렸죠. KOK 플레이는 앱이라고요. 여기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콕 재단이 발행한 토큰의 사용처가 바로 콕 플레이라는 앱이다. 콕 플레이라는 영어로 안 되어 있는데 그냥 한글로 콕 플레이를 그대로 이렇게 한글로 적어놨는데 콕 플레이라는 앱이다. 콕플레이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단순 앱이다. 제가 이거 수차례 걸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요? KOK 플레이는 별개의 조직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 계약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권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뒤에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이거를 보여드렸는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데에 김판정, 박윤성, 문기호, 재영규, 조진우,
얘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 주식회사 미디움 관련 임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디움에서 이게 미디움 로고지요. 입장문이 나와 있어요. 주식회사 미디움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당사와 콕 파운데이션 간에 콕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러니까 KOK 재단이지요. 간의 억지스러운 연결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금 엄중히 대응을 해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미디움은 그러니까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을 구속 수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구속을 시켜놓은 상태일 뿐, 조사는 이루어지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디움은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는 업체로,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과거 거래처인 혹 파운데이션의 외주 IT 개발 업무를 수행했을 뿐, 혹 파운데이션의 코인 유통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KOK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그 거래소의 URL이 그러니까 홈페이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쪽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플레이로 되어 있지를 않, 콕, 파운데이션으로 되어 있지를 않고 아마 미디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또 스타트업 기업인 미디움이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스타트업이래요. 초기 기업이고 제가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미디움이 수조 원 규모의 토큰과 자산을 보유한 콕 파운데이션을 인수했다는 소문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명백한 허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은 누가 모든 행사와 역할을 하느냐? 주식회사 미디움,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는 현 미디움 대표이사는 아니지만은 이 문제가 다 불거지고 그런 시점에 2022년 11월경에 정윤호로 바뀐 것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인 행사는 실력 행사라든가 권한 행사는 김판정이라는 사람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피해자들 중에서 김판정이라는 사람이 실권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심지어는 실제로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의 실질적인 법인은 K 스테디움 PT LTD라고 하는 거기에 대표이사가 김판종이니까 결국에는 거기도 해당이 되지요. 그럼에도 당사와 콕 파운데이션이 동일 기업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묘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으로 인해 미디움 및 관계 기업들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관계 기업들 뭐냐? 미디움의 자회사 거기에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그 업체의 대표이사도 이 관계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있는 업체냐, 미디움과의 관계에 있는 매출밖에 없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그 의심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통상적으로 협박성의 글들이지요. 실제로 이게 이런 관계, 이게,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런 조치를 취하겠죠. 저 역시 그래서 고소를 당했던 거고. 그런데
제가 비대위라는 쪽의 사람들은 저는 피해자도 아니고 김판종을 옹호를 하고 뭐 송가명 씨를 옹호를 하고 오늘 저는 항소장을 내고 왔는데 송가병이라는 사람이 저를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고소를 당한 거는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하고 저는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특히나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협의회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범죄 집단과 같대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 볼 내용도 없고 이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2022년 한 1월 20일 전후해가지고 저한테 20일 제가 이걸 백업을 받은 날짜가 23일, 1월 23일인데 이게 숨고라는 채팅방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띄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 제가 이름을 살짝 가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처, 그러니까 관계 기업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표 이사예요. 이 사람이 이거 확대하면은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 누군지 확실하게 그냥 명백하게 나타나요.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유튜브 방송 결국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내 단톡방에 날 믿고 따르는 노인네들 후원금 뜯어내야 해. 거짓이어도 상관없어. 좀 더 자극적인 내용이 필요해요. 비대위방 폭파시켜야 그 사람들 다 나한테 후원 내지. 블록체인 난 잘 몰라. 그냥 좀 영어 쓰고 하면 노인네들 다 내가 전문가인 줄 알아. 증거 그런 거 어디 있어 없어. 그냥 희망과 기대를 주면 돈 더 많이 들어와. 난 콕해서 돈 벌었어. 피해자인 척 해야 해. 그래야 내가 살아. 위에 두 개 그냥 음성 파일로 출력해 주세요. 영상 말고요. 최대한 누가 봐도 허즈백 말투가 느껴지게 작업해 주세요. 이 내용에 보면은 비대위방 폭발시켜야 그 사람들도 다 나한테 후원금 내지. 그러니까 비대위라는 쪽하고 저를 싸움을 붙이기 위한 하나의 이 sun고라는 데에서 음성 파일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그래서 이 답변을 한 사람은 페이크 영상은 의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던 이분이 저에게 이 캡처 내용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 이후에 견적이라든가 뭐 돈을 몇 배를 더 줄 수도 있다.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어, 이 단체에서 저희가 아는 그냥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데에 어, 같이 활동을 하시는 한 사람의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이거를 발췌를 했고, 그거는 제가 혹시나 제가 이러고 나면은 또 내려버릴까 봐 싶어서, 화면 녹화를 제가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쯤인가 가가지고 이 단체의 집행위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직위 집행위원장은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윗부분 필요 없고, 나머지 부분도 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채굴, 계속해서 채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는 채굴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건데, 여기에서 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KOK 2022년 12월 1일부터 KOK 플레이에서는 스테이킹, 갈로에서 예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치가 되지 못하게 막아두었고 예치금에 대한 채굴은 진행되었다.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스테이킹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5천 달러 이상 스테이킹이 돼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스테이킹이 안 된다. 12월 1일부터 안 된 이유는 재스테이킹을 하나 그냥 거래소에서 KOK를 매수를 해서 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를 매수를 해서 KOK 플레이에 있는 내 지갑에 그러니까 KOK 플레이에서 KOK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 스테이킹을 더 이상 못한다는 공지가 있었고 12월 1일 전까지, 그러니까 뭐 11월 30일까지겠지요. 그때까지는 스테이킹이 보상받은 것도 추가로 스테이킹을 하셨을 거고, 저 역시도 이 전날까지 재스테이킹을 한 거지요. 그 다음에, 예치가 되지 못하게 막아두었고, 그러니까 스테이킹 자체가 뭐 이미 그 공지가 되고 뭐 정책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막아두었다라고 예치가 되지 못하게 막아두었다. 이런 것보다는 예치가 안 된다라고 아예 그 공지가 됐기 때문에 뭐 이거는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 거고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서 집행위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행위원장이 누군지는 여러분들도 알만하고 예치자산이 34만 6,141달러. 이게 거의 적게 잡아도 한 4억 넘어가지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예치를 스스로 원금이라고 하는 거를 34만 6천 달러 정도 되는 거를 했을까? 저는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2020년 뭐 그때쯤부터 했다라고, 광주에 있는 그 제보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좀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하기로는 뭐 그때쯤부터 이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게 원금이다라고 그 예치자산과 원금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하거나 2021년도 초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보상이 이루어졌을 거다. 그러면은 그거를 재스태킹을 하면은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이 했는 게 뭐 6천 불을 했을지 뭐 4만 불을 했을지 몰라요. 이거는 그런데 요렇게 해가지고 7달러로 나눠보면은 이 개수가 나와요. 그리고 하루의 보상량이 이거에 해당이 되는 보상량이 62.65개가 나왔다는 이야기고 3월 16일 이게 2024년 3월 16일 현재라고 쓰는 것 같아요. 3월 17일 날 이게 영상에 올라왔으니까. 그러면은 현재 보상받았는 게 29,438개래요. 그 다음에 K 스테디움으로 어, K 스테디움에 6만 개를 또 넣었대요. 6, 7이 42, 42만 불이 돼요. 42만 불치를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보너스를 하나도 받지 않는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6만 개를 넣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은 6만 개, 이 시점을 따지고 봤을 때는 송가병 씨가 이야기한 뭐 자기가 1,000만 개를 먼저 넣었다 그랬나요? 뭐 하여튼간에 그렇게 넣었던 시점하고 비슷할 거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이만큼이 되고, 예치자산이 이만큼이 되고, 3월 16일에 이 정도가 됐는 거에서 6만 개를 넣었다는 게 6만 개를 이게 해지가 되지 않고서는 6만 개를 맞추기가 어렵지요.
몇 프로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7만 8천 개인가 뭐 7만 8,800개 정도 그 정도가 되지요. 6만 개를 하고 나면은 뭐 한 2만 8천 개 정도? 이제 7만 8천, 1만 8천 뭐 2만 개 정도가 남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이 집행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풀에 대부분이 들어갔고, 그런데 이 6만 개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42만 불이 돼요. 6 곱하기, 6만 곱하기 7달러를 하면은 42만 달러가 된다고요. 42만 달러면은 5억이 넘어가지요. 현재로는 따지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저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 보고 피해자다, 피해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해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 이 수치상으로 봐가지고는 이거를 자기가 거짓말을 했으면 모를까. 이 6만 개를 넣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아마 자산을 이전을 할 때 이 그 예치 자산을 통상적으로 그 뭐 이 보상받은 것도 보낼 수가 있지만 K 스테디움엔 6만 개를 넣었다는 K 스테디움이 아니고 커뮤니티 풀로 자산 이전을 투자 풀에다가 투자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투자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들어간 거는 빼낼 수가 없다라고 이미 스스로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서 넘어간 상태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원금을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을 알고서 했다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스스로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1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원도 가족까지 다 합쳐봐야, 다 합쳐도 한 70몇 명? 뭐,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소개한 사람들보다 그 소개를 받은 사람이 또 소개를 하고 했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70여 명인데, 그러면은 34만 뭐 몇천 불이 되도록 이 사람이 2020년부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해서 그 보상으로 받는 게 많아졌고, 스스로가 34만 6천 불이라는 돈을 어, KOK든 비트든 이더든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제가 이게 명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 하나뿐인 뭐 팔성이라는 사람이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수백 불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022년 5월, 6월 이때 뭐 이제 그 프로모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커뮤니티 폴로 최초로 넣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뭐 하여튼간에 가장 많은 거를 옮겼던 사람이 1,000만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실제로는 토탈에서는 1,100만 개인가 뭐 그래요.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1,100만 곱하기 7을 하면요. 7,700만 달러예요. 7,700만 달러를 하나로 계산을 하면은 1,000억 정도가 되지요. 그 사람이 1,000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금전적인 어떠한 영향도 뭐 거기에 대한 그런 고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항소장을 쓰고 왔어요. 벌금도 벌금이고 저는 제가 정가를 어 정가가 이제 생기는 거지요. 이게 뭐 최종 선고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근데
이 모욕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라 그러면은 모욕,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초창기에 여러분들도 화가 많이 났겠지만 저 역시도 알면 알수록 그다음에 그 사람이 스스로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우리 피해자들 전체 프론티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처럼 항상 이야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도를 한 거는 자산 이전을 해서 결국에 저희가 업무상 배임으로 문제시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지원을 한 사람이다. 뭐, 둘 간에 어떠한 커넥션으로 어떠한 또 뭐 이득 배분이라는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모든 영상이라든가 기록물들은 K 스테디움이라는 게 나오면은 론칭이 되고 하면은 뭐 그 사람 이야기로는 150일 또는 뭐 200일 이러면은 자기가 넣는 거를 그때쯤에는 그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자기가 넣었던 수량만큼을 먼저 다 뽑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그, 이 커뮤니티 풀이라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케이스 때리는 그 자체를 누가 홍보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뭔가를 하는 게 좋다. 그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희망 자체는 완전히 없어졌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 적어도 정보를 줬으면은 인간이기 전에 사회생활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최소한 알려고 노력은 해야지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어 김판종 씨는 1심 1차 공판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기라기보다는 저는 여전히 업무상 배임이고 그런 내용을 오늘 또 보여드렸어요. 그 이전에도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고요. 왜 제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나 하면은 다 피해자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으로 이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오늘도 또 그 설명을 하면서 뭐 집행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예치자산이 얼마고 그거를 또 얼마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예치자산이 실제로 원금 자체냐 2020년도에 정말 돈 많은 사람은 뭐 그 정도를 넣을 수도 있지요. 근데 이게 만들어질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처음에 30 몇만 불을 넣었을 거냐, 아니면은 몇천 불, 몇백 불 또는 몇만 불을 가지고서 했는데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만큼 예치 자산이 많아졌는지 늘어났는 이유를 알아야지요. 그러면은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한 6만 불 정도? 6만 불 정도는 제가 실제로 했던 거예요. 저는 8만 뭐 2천 불인가 뭐 그렇게 돼 있고 보상받았는 거를 거기다가 넣었기 때문에 저는 일성밖에 안 되니까 얼마 더 추가가 안 돼요. 근데 지금 그것 가지고서 보상받았는 게 지금 모여 있고 그래요. 그럼 제가 피해자예요? 아니면은 까고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 처음에 따져봤을 때 저는 2021년 11월
어, 2일인가 그때쯤에 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2022년도에 와가지고, 어, 2월, 2월경에 제가 추가로 이제 했던 거지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난 게 얼마 되지 않는 것과 30몇만 불, 이거 정말 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용, 원금이라고 자기가 현금 가지고 했다라고 쳤을 때 30몇만 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 사람이 했는지는 기록에 들어가 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운영사든 뭐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확인을 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처음에 얼마만큼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했을지 그거는 제 추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했기 때문에 이게 자산도 늘어났고 대부분은 초창기에 한 사람들은 이 맥시멈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0%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절반 이상 하루에 절반 정도는 계속 뭐 소위 말해서 대감기라는 걸 하지 않으면 200% 차서 더 이상 받지를 못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었어요. 일찍 한 사람일수록.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커졌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하루에 받는 보상이 커지고 뭐 이렇게 한 것들을 푹푹 넣어놨을 때 그 이후로는 등급 수익, 뭐 다른 수익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조금씩 조금씩 저는 14.8개인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65개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쯤 꽉 차버렸을까? 그리고 그 기간이 뭐 이미 제가 보기에는 벌써 차버렸을 거고, 그럼 그 사이에 자기가 또 돈을 거기에서 보상받은 거를 끄잡아냈다라고 생각을 아니 할래야 아니 할 수 없어요. 제 스토리가 맞다면은. 근데 우리가 범죄 집단이다?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이것만 주장을 했지. 그러니까 똑바로 알 거는 좀 알아라고 내용 전달하는 게 욕이냐. 또는 이런 내용들이 법원에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알고서 영향을 끼칠 거냐. 비리의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뭘 알고서 하셨는지, 그리고 원금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화로 넣는지, 원화가 아니에요. US 달러로 넣는지, 그러니까 현금으로 넣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스스로 스테이킹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제 스테이킹 할 때도 대강기라고 하는 것 자체도 보상받은 거 그냥 KOK 그거였죠. 그래서 머리 나쁘게 머리 나쁘다는 표현, 뭐,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가 피해자면은 최소한의 알 거는 아시라. 아니, 또 당해요. 계속 당해요. 계속 당하고, 계속 속에 천불이 나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엉어리 져가지고 스트레스로 갈 수도 있어요. 병 없고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송가경 씨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넣어놨는지 잠시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 포즈를 누르고. 제가 하나 더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채굴 수익, 후원 수익, 그다음에 등급 수익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이 가지는 가장 큰 그 수익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등급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등급 보상이 그 1성, 3성, 5성, 그러니까 3성까지, 그다음에 5성까지, 그다음에 8성. 그러니까 8성이라는 사람은 글로벌 뭐라고 해가지고 또 전체 그 보상에서 1%인가를 1%인가 하여튼 뭐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재단보다도, 재단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다. 그런데 심지어 제가 이 비대위라는 쪽의 사람들이, 제가 뭐 성가병이라는 이런 사람, 김판종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최영규라는 사람, 뭐 근데 최영규라는 사람은 뭐 좀 그 저는 일단은 관로 밖으로 내놓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권한이라든가 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KOK 플레이라는 이쪽 우리가 리프러를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보다는 뭐 컨텐츠 저기 서비스라든가 쇼핑몰 뭐 이런 걸로 매출을 올려가 우리가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수익이 난 걸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레퍼럴로 해가지고 돌고 도는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KOK를 사야지만이, 매수를 해야지만 되니까 거래소의 하나의 매수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가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그게 모이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가진 사람도 많고 가치가 올라가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계속해서 뭐 이런 부분으로 그 이 KOK 그 가치가 올라갔다고 하면은, 커뮤니티 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돈을 번다는 이야기잖아요. 벌어서 갖는다는 이야기잖아요. 투자 풀에다가 K 스테디움이 아닌 커뮤니티 풀에 투자금을 넣고 그거를 투자를 한다 이거죠. 투자를 받은 걸 끄잡아내서 투자를 한다는 건데, 이것도 제가 좀 뭐 웃긴다는 이야기를 좀 한 부분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에 들어가 있는 게 가상자산이고, 뭐, KOK다. 또는 그게 이제 수합이 돼서 K스타가 됐다. 그럼 그거를 내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매도세가 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서 생기는 수익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에 올라오는 쪽, 거기서 또 쓰면서 가스비를 또 발생시키는 거. 이걸 커뮤니티 풀에서 왜 가져가요? K 스테디움이라는 거를 개발을 뭐 그 한쪽이 있으면은 그게 누구의 것이냐? 재단의 것이죠. 커뮤니티 풀이라는 거는 투자 회사예요. 벤처 캐피탈. 말 그대로 벤처 캐피탈. 이 메인넷이라는 거는 하나의 플랫폼이죠. 이게 얘들 거예요. 절대로 그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못 설명을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여러분들이 묻는 거를 좀 해야 되는데, 멍청하게 지금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내용도 커뮤니티 풀 사람들한테도 전달을 해. 그 다음에 스테이킹 뭐 그
돼 있는 게 US 달러로 현금으로 한 적 없다. 그 다음에 그 돈을 어, 직접 투자를 저기 스테이킹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 소개를 한 사람한테 주거나 해서 매수가 돼가지고 KOK나 비트이드 USDT로 스테이킹이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분명히 돈을 줬으니까 그게 지금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멍청한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바로잡아 드리는데,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면서 초창기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제대로 아시고 계신 게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따로따로 이렇게 놀든 어쨌든 내용만 똑바로 알고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여전히 그냥 구름에, 구름 속을 헤매는 제대로 명확하게 보이지도 않는 거. 뭐 누가 그냥 눈 감고 있어도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 듣고 그거 듣는 것 자체도 정확하게 뭔가 내용 전달이 안 되는 거 그거 알고서 지금 뭘 하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도 뭐 사실 기분이 되게 지랄 맞지요. 제가 뭔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또 보여드렸잖아요. 말이 안 맞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아, 우리가 현재도 예를 들어 가지고 판사가 이야기했다시피 당신들 스테이킹을 했는 게 가상자산으로 했느냐, 현금으로 했느냐, 시스템 돌려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가상자산으로 했네요. 원금 돌려줘라. 판결 나면은 원금이라는 거는 KOK 가상자산으로 보내주면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낮게 준다. 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개수로 다 맞춰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일도 없지만은 그게 또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무조건 하고 피해자들이 완전히 깡통 차라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요. 니들, 피해자들, 원금이 뭐냐? 니들 US 달러로 넣냐? 스테이킹은 현금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넣었는데 그 넣는 게 지금 니들이 원하는 게 원금이지 않냐? 뭐 아까 그 사람 이야기대로 하면은 34만 몇천 달러 해가 뭐 4만 몇천 개 이거를 돌려줘라. 그러면 막 김판종은 막 어깨 들썩이면서 좋다라고 그냥 내줄 거 아니에요? 내주면은 그러면은 원금 다 갚아줬고 고수익 니들 지금까지 보상받았는 게 고수익 아니냐? 뭐에 대한 보상이었냐? KOK에 대한 보상, 교환자산으로 잡혀 있는 기준으로 했는 보상, 그 다음에 원금은 그 교환자산으로 되어 있던 게 니들도 그렇게 넣었으면 니들이 가져가는 것도 그걸로 가져가는 거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끝이에요. 50억 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인 마켓캡에서 50억 개가 50억 개를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하면은 115만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져가가지고 4만 몇천 개, 예를 들어서 2만 개다. 2만 2천 개다. 그러면은 2달러 되나? 20달러 되나? 뭐 그럴 거예요, 아마. 0점.
0, 0, 0, 0 3개에 2, 소수점 4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000개면은 0을 4개를 떼뿌리면은 1달러 되나 10달러 되나 뭐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근데 민사도 그렇고, 어, 형사 사건으로 해가지고도 배상 명령을, 배상 신청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쪽 변호사가 바보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 최소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계속 걱정이 됐고, 이거를 계속 이런 내용만 알려드렸어요. 저 욕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것 좀 알아라고 제가 전달을 했던 것 뿐이에요. 오늘 보셨잖아요. 뭐, 이전에도 계속 설명했다시피 계약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내용을 뭐, 지겨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또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스테이킹. 왜 이걸 또 보여드리나 하면은 이 스테이킹 지갑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 정말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운영사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회사잖아요. 개발사 대표가 여기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비트이드 KOK USDT로 스테이킹을 선정을 해가지고 수량까지 넣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하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 암호화폐, 스테이킹이든 나발이든 뭐든 현금은 예를 들어서 원화 같은 경우에는 계좌에서 계좌로 가야 되죠. 가상자산은 지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소라는 것보다는 지갑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갑으로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주소라고 하지요. 여기 주소에서 여기 주소로 보내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짓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절차를 딱 진행을 다 하고 나면은 뭐 여기서 채굴하기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확인이죠. 그냥 채굴하기라는 것보다도 이러면은 내 지갑에서 스테이킹 지갑으로 출금이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행위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넣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나타났어요? 이 앱을 개발한 쪽이다. 앱은 조직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앱이다라고 아까 제가 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앞서는 조직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킹은 본래 지갑에서 지갑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데 요 앞에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우리는 지갑 주소를 모르고서 진행을 해요. 그럼 요 보라색 박스 요만큼을 누가 개발을 했느냐? 이 업체가 한 거죠. 업그레이드를 하던 이전에 다웍스는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연결을 시키는 작업까지 해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스테이킹 내 거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저는 KOK에 관심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워낙에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오로지 스테이킹, 비트, 이더, USDT. 왜 그게 궁금하냐? 현재 가치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한 거니까. 스테이킹은 누가 뭐 그 커뮤니티 풀처럼 거기에서 투자금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하라고 준 거냐? 거기는 그래요. 우리 이 스테이킹은 그게 안 돼요. 보관. 제가 그래서 금고 안에 넣어놓고 잠겨진다라고 이야기했고, 해지를 하면은 금고를 열어서 보수량만큼 빼주면 돼요. 근데 KOK가 가치가 예전에 스테이킹 할 때는 많은 개수를 넣는데도 뭐 예를 들어서 1달러 때 1000개를 넣으면은 1000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1000달러, 1000개를 넣으면은 1000달러잖아요. 1달러 할 때. 근데 2달러로 지금 플랫폼 가격이 되면은 1000개를 줄 필요가 없고 페이지를 하면 500개만 내주면 돼요. 그러면 옛날에는 가격도 낮았는데다가 보상량도 많았으니까 그거를 때려 넣었을 때 때려 넣은 상태에서 가치가 한번 정해져 있지요. 근데 이게 넣을 때보다도 플랫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원금이라고 내줄 때 플랫폼 가격 나눠버리면은 1달러일 때 10,000개를 넣었다 그러면은 뭐 5달러가 됐다고 하면은 2,000개만 돌려주면 돼요. 원금으로. 그게 지금 이 시스템이에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주장을 할 거냐? 안타깝지요.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잘 모르고 지금까지 왔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이해조차도 못할 수도 있어요. 바보스러워요. 그래갖고 언제 피해자라는 딱지를 떼겠어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그 앞에 내용들 쭉 보면은 좀 알 법도 한데, 셰파이프 가지고 뭐 절 때려 죽이겠다고요? 꼴값들을 뜨는 것이요. 꼴값들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